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애기집 확인을 하러 생리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14일 날 금요일 날 병원에 갔었습니다. 진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 길더라고요. 빨리 아기집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접수하고 이제 뭐 체중이랑 혈압이랑 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재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재면서도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첫 번째는 지금 이 혈압 지금 재는 중이거든요. 혈압이 제가 원래는 보통 한 80, 90에 한 60 정도 나왔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100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111 나왔어요. 임신을 하면 혈압도 좀 올라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5주 차였는데 이때가 벌써 살이 쪘어요. 55.1kg가 쪘어요. 벌써 1kg나 찐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그러고서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고요. 이제 옷을 이제 진료할 수 있게 옷 갈아입고 초음파를 바로 보러 들어갔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마지막 생리 날짜랑 뭐 임신 확인한 날짜 같은 거 다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초음파를 보러 들어갔었는데요. 초음파 보기 전에는 아직 이제 이 정도 주수면 아기집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아직 아기집 안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정도면은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개인차가 조금씩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렇게 왔고요. 저 조그만 거 저거 보이시나요? 저게 아기집, 네. 아기집이에요. 제가 이때가 딱 갔을 때가 5주 1일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뜨기에는 5주 5일 차라고 뜨기는 하는데 네. 5주 1일 차, 그리고 난황도 잘 보인다고 하셨고, 아,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원래 자궁에 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2주 전에 이제 질염 때문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혹이 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초음파까지 확인을 다 하고 나면 산모수첩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되게 만져보고 싶었는데 이걸 주시는데요. 이거 수첩 주시기 전에 보면은 여기에 뭐 누구누구 과장님 뭐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산모 기록 이런 건 내가 기록을 안 해놨네. 그리고 여기에 뭐 되게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써있어요. 뭐 백신 접종 뭐 이런 것도 있고, 건강관리, 입덧 뭐 이런 것도 있고, 정기검진 이런 것도 있고, 산모 필수 영양소 해가지고 뭐뭐 섭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있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안내문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설명도 좀 써 있고, 이제 다음 검진 일자나 이런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일단 이날 확인하고 온 게 아기집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확인을 하고 왔고, 산모수첩 주실 때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 마미톡이라고 해가지고 어플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저는 이제 이거를 안 주시는지 모르고 직접 제 동영상 촬영을 했었어요. 그 애기집 나오는 그거를 촬영을 했는데, 이거 마미톡이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초음파
하면 여기 이렇게 다 뜨는 거였는데 굳이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냥 이래저래 촬영하길 잘했던 게 맨 처음에 찍은 거를 아기집이 저장이 안 되고 제 그 물혹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볼 뻔했는데 그래도 좀 보게 됐어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임신 확인증을 주거든요. 임신 확인증 주면서 이제 거기 이제 병원에 이렇게 연계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카드 발급하는 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임산부들은 바우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등록하게 되면 60만 원이고 내년에 등록하게 되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카드만 발급을 받아놓은 상태고 카드 발급은 받아놓고 내년에 등록을 하면 이제 그 혜택을 1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인 오늘이 이제 10월 23일 토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심장 초음파를 들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장 초음파도 들었고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링 이게 난황이래요. 그리고 이 옆에 조그맣게 점 있는데 0.44cm라고 하거든요. 여기 사이즈 재놓으셨네. 여기 사이즈 잰 거 조그만 거 이게 0.44cm 이게 아기. 그리고 이거 심장 박동하는 것도 들었는데 106이라고 하셨나? 아, 네 거꾸로 들었구나. 이렇게다 이렇게인데 심장 박동이 106으로 아주 정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06 여기 있네. 106 여기 있네. 106 이렇게 해주셨고 오늘은 아주 영상이 제대로 찍혀 있어가지고 마미톡 여기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혹시 들리시나요? 두근두근 하는 게 좀 들리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들려요. 근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아기집만 확인했을 때랑 이게 약간 심장 뛰는 거를 들은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약간 진짜 뭐가 살아있는 게 내 뱃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뭐 어디 불편한 데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다 이제 물어보겠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생리통이 조금 그냥 심한 생리통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게 이제 아픈 게 아닌 건가 봐요. 자궁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더 아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그런 상태고 제가 그러고 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맨 처음에 아기 집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일주일 동안 되게 바빴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그 임신 확인증 받았잖아요. 그거 들고 이제 보건소를 또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특히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이제 뚜벅이라서 임산부석이 절실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를 받을 겸 겸사겸사 방문을 한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임산부 등록하는 곳으로 여기가 이제 인천 중구 보건소거든요. 여기가 뭐라고 하셨지? 모자보건실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가지고 그 배지랑 뭐 말씀을 드려서 이거 뭐 이제 신고서 적으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적었고요. 그거랑 산모수첩이랑 임신 등록증이랑 신분증 제가 이렇게 그냥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이걸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렸고 등록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해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챙겨주신 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인천광역시 중구보건소 모유수유는 엄마의 사랑이 볼 수 있지. 이거를 챙겨주셨는데 여기에 뭐뭐가 들어있었냐면
보시면 이게 폴산, 이게 엽산이거든요. 엽산인데 이거 밑에 보이세요? 이게 1000짜리인데 어디 있어? 1000짜리. 이거는 그래서 이 임산부는 800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먹던 게 이거예요. 솔가에서 나온 이거 400짜리 이건데 이게 800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지금 매일 2알씩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먹으면 이거를 먹을 예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짜리니까 그냥 이거 하나씩만 먹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엽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먹게 되더라도 이게 다 소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남는 거는. 그래서 이거 제가 원래 먹던 거 다 먹고 나서 이거를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선물인가 봐. 귀엽죠? 가제수건 한 3장? 4장? 3장 들어있어요. 3장 주셔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유용하게 써야죠. 그리고 이게 튼살 크림 같은데 이렇게 2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그림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튼살 크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제가 사용을 좀 할 예정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 오일기가 들어가 있는 로션을 계속 그냥 바르고 있었어요, 배에다가.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첫 달부터 그냥 계속 발라주는 게 튼살의 예방에 좀 좋다고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뭐 예방하는 게 그렇다고 뭐 나한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막 로션 바르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굳이 손해볼 거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그냥 튼살 크림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데이밴드 아니고 반창고 주셨고, 그리고 이거 배지, 임산부 배지. 제가 지금 이걸 달고서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그 전에는 이것도 없고 뭐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 번은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이제 그냥 임산부석이 있길래 앉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저기 눈초리가 이렇게 좀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좀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이제 달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상태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예요. 뭐 입덧이 오거나 뭐가 크게 있지는 않는데, 확실한 건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비염이 원래 한동안 달고 살다가 한 5년 정도 비염이 없었거든요. 근데 비염이 지금 확 올라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 중이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네. 제가 원래 이제 한 20대 중반까지 비슷했던 것 같아. 그 비염도 한 5년 전까지는 약간 면역력 떨어지면은 막 비염 올라오고, 여기 손가락에 여기에 이제 기포 올라오는 거 한포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엄청 올라오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예 없어졌었는데, 제가 극초기에 임신인 거 확인하기 직전에 손바닥에 한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기포 막 올라오고 막 어느 부분은 까지고, 여기 지금 좀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생겼지 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임신을 하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나타났던 증상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입덧 이런 건 아닌데 채덧이라고 하기에는 막 죽을 만큼은 아니고, 그냥 뭘 조금 먹으면 딱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이렇게 소화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요새는 제가 계속 매실이랑 거의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탄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탄산 먹으면 좀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뭐 뚫리는 기능은 없다고는 하는데 뚫리는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또 탄산 제가 먹던 거는 대부분 이제 제로 콜라였는데 제로 콜라 이제 그 깔끔한 맛이 좋아서 제로 콜라 좋아했는데 카페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찾아보니까 사이다에는 카페인 없는 거 아세요? 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로 사이다를 이제 주로 마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채기를 좀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약간 채기가 있는데 몸이 자꾸 처지니까 조금 이렇게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식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로 한 며칠을 누워있었어요. 한 2, 3일 정도는 밥 먹고 바로 계속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이제 좀 장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이 세 개를 맨날 달고 살았는데 그게 좀 심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누워있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미열 지금 조금 있어요. 계속 그냥 37.1도에서 5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있고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계속 열 재보면 그날 온도는 계속 비슷하거든요. 37.1도였으면 그날 계속 37.1도 계속 이러는데 몸이 약간 갑자기 그냥 뜨끈뜨끈해졌다가 가라앉고 뜨끈뜨끈해졌다가 가라앉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생리통이 잔잔하게 있는 느낌이 있다가 세게 생리통이 오면서 밑빠진 느낌이 좀 나고 배가 한 번씩 그냥 꾹꾹 아프고 그런 상태고 오래 걸어 다니거나 조금 오래 서 있으면 근데 오래도 아니야 한 3, 40분? 한 1시간? 이 정도 걸어 다니고 서 있으면 배가 조금 이제 땡기고 그때 좀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환절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임신 초기라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목이 엄청 타가지고 물을 진짜 하루에 제가 이제 회사 정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사에서 갖다 놓은 페트병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마시는데 정수기가 고장났으니까 그거를 계속 새로 뜯어서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그냥 계속 목마를 때마다 그냥 뜯어서 마시니까 4병을 먹었더라고 하루에. 하나가 500짜리인데 그럼 2리터를 먹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회사에서만. 집에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목도 마르고 엽산도 먹고 가야 되니까 물을 진짜 한 컵을 가득 먹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물 계속 먹고 약 한 3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3리터? 그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오늘 기준으로 6주 2일 차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입덧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 생각하면 울렁울렁은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원래 시고 달고 한 그 젤리 되게 좋아하고 고기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생각하면 약간 좀 느글느글하고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찌고 약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게 생각하면 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생각하면 들어갈 것 같은 거를 되게 찾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저껜가 그때도 속이 좀 약간 느글느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아침부터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본죽 가가지고 죽이라도 사 먹어야겠다 이러고서 죽 주세요 해가지고 죽을 이제 반은 먹고 반은 포장해가지고 이제 이러고서 열심히 먹고서 나오는데 저 멀리 그 카페 그림에 마카롱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또 저건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 많이 먹어둬야지 이래가지고 마카롱 막 5개씩 사가지고 먹고 마카롱만 또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카페니까 가가지고 또 막 스무디 이런 것도 사가지고 또 먹으니까 또 꿀떡꿀떡 넘어가고 이러니까 또 맛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1kg 쪘고 오늘 병원 갔을 때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계속 55kg 계속 그대로였어요. 아니 제가 들은 게 있는데 22주인가? 까지는 살이 찌는 게 아기 때문에 찌는 게 아니고 그냥 산모가 살이 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기는 오늘 사이즈 쟀거든요. 0.44cm래요. 0.44cm가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냐고. 내가 찐 거예요 진짜. 그냥 제가 먹어서 찐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 또 다른 위로는 가슴이 엄청 부풀어요 계속.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옷도 좀 안 맞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 스스로를 위로를 하기를 가슴도 무게잖아요. 그래 가슴이 찌면서 그 무게가 이제 저 체중계에 나타난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지금 혼자 그냥 자기 위로하는 거지 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일단 딩크였다가 임신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를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올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약간 막 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구구절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제 약간 한쪽은 딩크를 생각하고 둘이 이제 좀 이제 서로 사랑은 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고, 근데 이 딩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많은 커플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저의 경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저만의 경우에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그냥 제가 몸이 망가지잖아요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 진짜 여자의 몸이 뭐 그냥 단지 살이 찌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좀 이제 약간 좀 많이 안 좋아져요 건강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이 안 좋아져. 하여튼 원래 그 체력도 아니고 많이 힘들고 안 좋아져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 경력이 끊기는 거,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제일 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친구를 만나고 이제 전 직장 동료들, 막 친한 동료들이랑도 자주 만나거든요 원래. 근데 만나고 이런 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내 개인 생활이 없고 뭔가 내 인생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좀 싫었어요 그때는. 맨 처음에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일단은 한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나는 이제 비혼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근데 비혼으로 살려고 했던 거는 제가 되게 어디에 얽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좀 시댁 이런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냥 비혼을 주장을 하면서, 비혼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기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기도 낳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 보니까 비혼인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막 되게 재밌게 놀고 대학생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아니고 다니는 상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 만나서 이제 요즘 시댁은 그런 시댁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게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구나. 저 결혼하면서 더 자유로워졌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해서 결혼도 하게 됐고, 결혼을 해서 또 살면서 제가 결혼을 할 때가 회사 생활 2년 차일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 이제 한 회사 생활로 따지면 6년 차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또 7년 차가 되는 건데, 이렇게 경력도 쌓이고 주변 친구들도 결혼해서 애기 지금 이제 대부분 제 친구들 조금 빠르긴 한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내 친구들도 하나둘씩 애를 낳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더라도 다 같이 그냥 애 데리고 만나는 거잖아요. 나만 막 이래가지고 애기 막 부둥부둥 안고서 막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냥 그런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못 만나자 치면은 굳이 못 만날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들인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서로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태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됐고, 그리고 경력 같은 것도 제가 지금 6년 되다 보니까 제가 자격증을 이제 법적으로 걸고 하는 건데, 제 자격을 걸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든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경력이 쌓이면서 내가 어디서든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뭐 어떻게든 뽑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이것들은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딨냐, 이 강아지 보이시나요? 잘 자고 있는 강아지 아니지, 누가 내 강아지라 그랬더니 저렇게 큰 강아지가 어딨냐고. 개지 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친구예요. 얘랑 이제 또 방에 이제 또 조그만 친구가 있는데 얘네가 좀 크다 보니까 아기를 같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요훈련사님 그 훈련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 개들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훈련사님께서 그 훈련 잘하는 강효 훈련사님도 아기랑 강아지랑 공간 분리를 위해 집에다 펜스를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도 펜스를 치면 되잖아. 어려울 건 아니었던 거죠. 우리 개들이 공격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크잖아요. 얘네는 예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린 살이 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이 막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기는 더군다나 좀 많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냥 여기다가 펜스 치고 공간 분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시야가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기를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신랑이었는데, 우리 신랑이 되게 협조적이에요. 모든 일에. 연애할 때부터 지금 결혼 4년 차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잘 해주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아.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흔히 남의 편 하잖아요. 절대 아니야. 그냥 내 편이야, 내 편. 세상 모든 게 무너져도 내 편 될 사람 딱 한 명. 그럴 것 같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만약에 난 친구를 애기 없이 만나고 오고 싶다, 나 혼자만의 생활을 한번 이제 오늘 하루 즐기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다 해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또 마음을 먹게 된 게 좀 커요. 그게 제일 커요. 보면 저 딩크였다가 저처럼 생각을 바꾸게 된 경우가 반반이더라고, 반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약간 저와 반대되는 경우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진짜 맞았지, 이게 현실이지 이러면서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그대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생각해보면 이건 이런 거 같고 생각해보면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잘 이렇게 대화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럴 거면 그냥 영상 따로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하여튼 저는 8주 차에 이제
다양한 검사를 좀 하러 가거든요. 그때 또 이제 어떤 검사를 했는지, 제 상태가 어떤지, 입덧은 과연 시작했을지 그런 거에 대한 후기를 또 남겨볼게요.